세작은 세밀하게 작업한다는 의미인데 스파이라는 뜻입니다. 간첩의 옛날 말입니다. 사람이 길게 늘어선 모양을 보고 장사진을 쳤다고 합니다. 장사진의 한자는 길장 뱀사진 칠진자입니다. 장사진은 세계 최고의 병법서라는 손자병법에서 유래합니다. 실제 전투에 작용하는 정식 진법의 하나로서 긴 뱀처럼 병사들을 일렬로 배치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발통문이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가자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뺑 돌려서 적은 통신문을 가리킵니다. 사발통문이란 한자어가 유명해진 것은 정읍시 동학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발통문 때문입니다. 사발통문에서의 통문은 돌려서 보는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사발통문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전봉준 등 참여자 20여 명의 이름이 원형으로 적혀 있고 탄관오리 조병갑을 효수하고 서울로 진격하자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발통문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독립기념관에도 전시되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유산으로 2023년 6월 등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작 날조한 문서로 보입니다. 제작 연도가 1893년이라는데 당시 급박하게 쫓기던 상황에서 무지한 농민들이 만든 문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글자가 명필이고 그 배치가 너무 세련되어서 농민들이 썼다고 보기는 힘들고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든 시기도 일제시대 혹은 해방 이후에 제작된 가짜 문서로 보입니다. 그 내용도 비밀모의라고 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서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경문이 아닙니다. 동학 전문 사학자들이 사발통문의 유래를 보부상들 간의 통신문에서 찾는 것 또한 억지 춘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발통문이 보부상들 간에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고 동학농민의 난에서조차도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사발통문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 가짜 문서가 유일하니까요. 그리고 사발통문의 유래를 굳이 찾자면 일본의 연판장입니다. 일본 농민들이 지방 영주와 갈등이 생기면 탄원서를 중앙정부인 막부에 올려보냈는데 이때 지방 영주들이 주동자를 가려내어 엄격히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참여자 전원이 공동 주동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발 모양의 원을 각자 자필로 기명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같이 처벌받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0여 명의 참가자가 한 사람의 필체인 동학기념관의 사발통문과는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일본 연판장은 급박한 분위기를 암시하는 날린 글씨에 참여자 각자의 서명날인 등 진짜 긴장된 분위기에 사발통문의 냄새가 납니다. 위조 전문가가 일본의 연판장을 참고로 하여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것이 동학기념관 사발통문일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는 진위 감별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신청하면 접수하여 등재해주는 기관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타이틀로 포장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한국 사회는 거짓과 사기가 너무 난무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력은 수레바퀴가 수평이 안 맞아서 삐걱거리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의견 대립으로 충돌한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1절과 일체는 한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절과 일체를 서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뜻이 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헷갈리게 만듭니다. 나는 앞으로 1절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하여 절대로 전혀의 의미로 말하려면 1절이 맞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여 온통 전부의 뜻으로 말하려면 일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절을 현대의학에서는 뇌의 혈류량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의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끊어진다는 의미로 기운기 끊을 절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2정경 기경 팔맥이라는 복잡한 기류가 전신을 24시간 주류하고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류가 어떤 원인에 의해 소통이 끊어지면 의식을 잃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절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서양의학과 동양의 한의학은 이처럼 판이한 시각으로 신체를 각기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자성어로서 곡하가세가 있습니다. 곡하가세의 한자는 구불곡 배울학 언더가 세상세자입니다.
항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는 의미입니다. 언더가자는 아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배운 바대로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 시류에 영합하여 학문을 왜곡시키는 바를 지칭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이비 학자들 세상의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통 인심입니다.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렸다. 어서 수청을 들지 못할까 하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수청은 가명에서 지방 수령을 보좌하는 모든 일을 의미했습니다. 관청을 지킨다는 의미의 한자 뜻이 수청의 업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수청 업무 중에 지방관하에 속한 관기가 사또와 동침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시되다 보니 다른 뜻은 희미해지고 관기가 사또와 동침하는 의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금을 울리다의 신금은 마음 신검은고 금자를 씁니다. 감동하는 심정을 마음속에 검은고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흉금의 한자는 가슴 흉 옥깃 금입니다. 흉금은 앞가슴의 옥깃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마음속 깊은 생각을 흉금이라고 합니다. 불후는 아닐 불석을 후자를 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